1947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남편인 빌 클린턴을 전국 최연소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시켰고, 본인은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다. 1992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2001년까지 영부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2000년 뉴욕주 상원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민주당에서 버락 오바마와 경합을 벌였다. 버락 오바마의 당선 이후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했다. 사실상 미국의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은 국제 질서를 만들고 재편하고 운용하는 세계 외교가의 최고 실력자다. 그 자리에 힐러리 클린턴이 앉아 있었다. 경선 당시 최대 라이벌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발탁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자리를 전격 수용한 뒤 아무 군소리 없이 죽은올 모시는 힐러리도 참 대단한 여성이다. 특히 힐러리는 여전히 민주당 내 주요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8년간 백악관에 머물다 나가고 민주당이 새로운 대권 주자를 찾은 경우 힐러리 역시 여전히 득표력을 가진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70대 초반 나이에 처음 대통령직에 올랐고 2008년 대선에서 70대 초반인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가 대선 주자로 나섰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2016년 대선 때 69세가 되는 힐러리가 다시 출마를 선언한다 해도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지간하면 당에 머물며 끊임없이 라이벌을 흔들며 당장 차기 대선부터 노리는 것이 일반적 정치인의 전형이라면 힐러리는 일단 정적의 제안을 수용한 뒤 정적의 성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근무를 했다. 그것도 자신의 정치적 교두보라 할 수 있는 상원 의원직까지 내던지면서 말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최고의 이슈는 단연 경제와 안보였다. 이 중 안보 문제는 힐러리가 오바마 후보를 가장 매섭게 몰아붙인 부분이었다. 연방 상원의원 초선에 불과한 오바마 후보가 과연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외교 현안과 안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낼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 공격의 주요 포인트였다. 그중 대표적인 논란이 새벽 3시 광고 시리즈였다. 새벽 3시, 백악관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 전화가 올 경우 오바마와 힐러리 중 누가 전화를 받는 게 더 국가 이익에 좋겠느냐는 질문을 던진 텔레비전 광고다. 힐러리가 오바마의 외교 경험 미숙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든 광고인데 이 광고로 힐러리는 적지 않은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제 힐러리는 국무장관을 맡음으로써 오바마와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날 만한 국가 중대사를 함께 책임져야 할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해오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조지 부시 정권 8년간 진행되어 온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점차 미국을 지구촌의 친구로 되돌리고 있는 과정에서 힐러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시 정권 8년 동안 유아독존 외교 행태를 고집했던 미국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신국제 참여 시대를 천명한 가운데 힐러리는 세계 각국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을 통틀어 국무장관 중 힐러리만큼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은 채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완벽하게 체득하지 못한 국정 운영 능력을 힐러리는 영부인 생활 8년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해하면 된다.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의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스마트 파워 외교를 강조했다.
부시 정부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대국을 굴복시키겠다는 하드파워를 앞세웠다면 힐러리는 문화적, 정치적,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스마트 파워 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통적 앙숙이었던 터키와 아르메니아가 관계 정상화 협정을 맺게 되기까지 힐러리 장관의 막후 중재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일각에서는 조지 바이든 부통령이 중요 외교 업무를 뺏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힐러리에 대한 지지도가 60%를 넘고 있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워낙 잘나가는 여성이다 보니 힐러리의 인생이 늘 찬란했을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힐러리만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여성도 드물다. 이제는 꽤 시간이 흐른 탓에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지만 남편 빌 클린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람둥이다. 힐러리는 백악관에서 남편이 어린 인턴과 숱하게 미래를 즐긴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내해야 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클린턴 대통령의 바람기에 대한 증언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뮤케인 대학의 켄 곰비 교수 같은 경우는 신간 미국 미덕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클린턴이 재임 시절 모니카 루인스키 외에도 다른 여성과 혼외정사를 즐겼다고 폭로했다.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힐러리에게는 분노 치밀 만한 얘기들이지만 힐러리는 그때마다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하며 가정을 지켜왔다. 물론 힐러리가 정치적 야심이 크기에 끝끝내 남편을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힐러리는 늘 딸 첼시에 대한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나갔다. 어쩌면 자신이 미국 여성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자기 스스로 추슬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과정에서 힐러리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쏟아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어떤 유명 교수가 했다는 내 딸은 힐러리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부인은 힐러리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농담은 힐러리의 능력이 남자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정치계에서 그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직물 공장을 운영하던 부친과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힐러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교 선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학업 성취도와 교우 관계, 특별 활동 등에 있어 모두 두각을 나타냈다. 가정의 분위기는 다소 보수적이었지만 힐러리의 부모는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늘 가르쳤고 자신 역시 학창 시절부터 사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힐러리는 1964년 베리 골드워터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나서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힐러리의 나이는 겨우 17살이 있다. 웨슬리 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에일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힐러리는 여기서 평생의 동반자가 될 클린턴을 만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부터 이미 힐러리는 일 잘하고 똑똑한 여성으로 워싱턴 정가에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하원에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탄핵 절차 업무에 관여하면서 깔끔하고 효과적인 일처리로 수완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대형 로펌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약혼자를 따라 아칸소로 내려간 힐러리는 그곳에서 터를 잡았고 이후 남편이 아칸소 주지사에 오르고 결국 대선 고지에 오르기까지 찬란한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 살아있는 역사 힐러리는 2009년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화여대를 방문해 특강을 했다. 당시 힐러리는 사회의 번영과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말대로 힐러리는 미국 사회, 더 나아가 직구촌 곳곳의 번영과 평화, 안정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파워우먼이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비추지는 힐러리의 모습은 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당찬 모습이지만 방한시 힐러리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생각보다 온화한 할머니 같은 푸근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대 강연에서도 자기 딸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평소에는 잘 언급치 않던 가정사를 들려줬다.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와 딸들이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는 광경과 흡사했다. 실제 힐러리는 유머 감각도 남다른 데가 있다. 2009년 여름, 힐러리는 계단에서 구르면서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러시아와의 군비 축소 협상이 주요 외교 이슈였는데 힐러리는 팔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ARM, 이 무기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점을 감안 난 또 다른 형태의 군축, 아엄즈 컨트롤에 전념하고 있다. 고 말하는 유머 감각을 보이기도 했다. 세상에는 선천적인 재능을 갖거나 부모를 잘 만나 쉽게 성공하는 파워우먼도 많고 반대로 극한 환경에서 처절한 노력 끝에 정상에 오른 파워우먼들도 많다. 힐러리는 두 가지 경우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재능도 있었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과 열정, 인생 고비고비마다 발휘한 엄청난 인내력과 결단력, 그리고 찬란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바보나 천재가 아닌 이상 인간은 평균 수준의 재능을 타고나고 그 주어진 재능을 누가 얼마나 갖고 닦느냐에 따라 훗날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힐러리다. 본인의 자서전 제목 살아있는 역사처럼 힐러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